몇 년 전 가수 백정 씨가 불러 크게 히트한 내 귀에 캔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랫말을 보니 너의 달콤한 말이 꿀처럼 달콤했다고 하면서 입속의 캔디처럼 귓속의 달콤함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캔디의 우리말은 사탕입니다. 알사탕을 하나 불면 입속이 환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탕은 본래 슈가를 뜻하는 한자 단어였는데 조선시대에 설탕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사탕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서양에서 캔디가 수입되면서 이를 사탕이라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귀의 캔디는 내 귀의 사탕하고 같은 말인 것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 20대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사탕은 박하사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트단짜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사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탕입니다. 사탕은 모래사자에 엿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래와 같은 것으로 만들었고 엿처럼 달콤한 것이 사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사자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엿탕자는 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탕의 재질은 모래와 같고 맛은 엿처럼 달콤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노랫말에는 꿀처럼 달콤하다고 하지만 한자에서는 엿처럼 달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는 모래를 의미합니다. 모래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숫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소자에 해당되는 점점 적어지는 이런 달걀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모래사자여서 모래사자가 표현하는 그 모래는 물이 적어져서 생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래사자는 세트한자 140강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모래는 물이 적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막처럼 비가 적은 곳에서는 땅이 메마르게 되고 결국 모래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엿탕자입니다. 엿탕자는 엿을 의미합니다. 엿탕자는 엿뿐만 아니라 사탕 또는 사탕과자 등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엿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쌀미자에 해당되는 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소리 당자에 해당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엿탕자여서 엿탕자가 표현하는 그 엿은 쌀로 만든 한바구음을 짓게 하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엿은 쌀로 만들었고 그 맛이 달콤하여 한바구음을 짓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군것질거리가 부족했던 옛날에 가장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엿이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그 만족감에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엿장수의 가시소리는 동네 아이들의 가슴을 벌렁거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붓으로 사용되는 쌀미자는 엿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큰소리 당자는 흔히 당나라 당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당나라의 나라 이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고 큰소리 당자로 읽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엿탕자는 쌀로 만들었고 그 맛이 한바구음을 짓게 하는 달콤한 맛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모래사자는 모래는 물이 적어져서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엿탕자는 엿은 쌀로 만든 한바구음을 짓게 하는 음식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탕은 설탕을 뭉쳐서 만드는 것인데 마치 고운 모래를 뭉친 듯하고 사탕의 맛은 엿을 먹은 듯 달콤하여 한바구음을 짓게 한다고 해석합니다. 덧붙여 과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자는 사탕과 함께 대표적인 간식거리인 것인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자는 과일 과자에 아들 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이 아들 자자는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조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과일을 닮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과자는 곡물가루에 설탕, 우유 등을 섞어 굽거나 튀겨서 만든 음식거리로서 간식거리로 먹는 기호식품입니다. 과자의 어원은 옛날에 과일 없이 제사를 지낼 때 밀가루로 과일처럼 빚어서 제사상에 올린 것에 유래하여 과일을 닮은 것이라는 의미로 과자라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과수원도 적고 보관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에 제철이 아닌 이상 과일을 구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닮은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일 과자입니다. 과일 과자는 과일 또는 실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일 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풀초변에 해당되는 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과자에 해당되는 과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과일의 대표인 사과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과일 과자여서 과일 과자가 표현하는 그 과일은 식물에서 얻은 열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일 과자는 식물을 의미하는 풀초변과 실과, 열매 등을 의미하는 열매 과자가 결합해서 식물에서 얻은 열매가 과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당연한 설명인 것이죠. 아무리 잎사귀가 사과 같아도 감이 열리면 감나무이듯이 식물의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일 과자는 그 과일에서 열린 열매가 그 과일의 정체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는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미사로도 사용됩니다. 아들 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칠료자에 해당되는 등산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이제 등산을 마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일자장들은 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아들자자여서 아들자자가 표현하는 그 아들은 일생을 결산한 열매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자자는 셋단자 157강에서도 설명했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들자자는 한 사람의 일생을 결산하는 열매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조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전미사로 어떤 것이라 해석합니다. 정리해보면 과일과자 의미하는 과일은 식물에서 얻은 열매다라는 그런 뜻이고 아들자자는 아들은 일생을 결산하는 열매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전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과일의 모양을 흉내낸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사탕과 과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내기 캔디처럼 달콤한 소식을 듣게 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